자, 지금부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주제를 들어갈 텐데요. 내란죄를 보기 전에 먼저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153페이지. 자,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라고 되어 있죠.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가 있는데, 자, 먼저 내란죄를 보면 내란죄가 있고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목적범위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까지가 있습니다. 국가적 법이가 오게 되면 선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는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외환죄의 경우에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등등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환죄의 경우에도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가 있는데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 자, 국기에 관한 죄를 가면 국기, 국장, 모독죄, 국기, 국장, 비방죄가 있는데 이 모두 목적범위다. 비방할 목적을 위한 목적범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국기에 관한 죄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가 없어요. 자, 국기에 관한 죄가 나오죠. 외국 원수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국기, 국장, 모독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등등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국기, 국장, 모독죄까지 세 가지가 반의사 불벌죄이고요. 그 다음 국기, 국장, 모독죄는 목적부입니다. 자, 위에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국기, 국장, 모독죄, 국기, 국장, 비방죄가 목적범위였잖아요. 그치? 외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도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위다. 됐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비무, 선동, 선전죄가 없어요. 맞죠?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외국에 대한 이 사전죄 전쟁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비무가 있는데 예비무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예비무, 선동, 선전 있는 것은 이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노트는 따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제1절 내란죄가 나오네요. 자, 내란죄 목적범위라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그 다음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 있다. 그치? 그 중에서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이 있다는 거 제가 노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소유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는 내란죄는 국가적 법익이고요. 소유죄는 사회적 법익에 속합니다. 그쵸?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 네 가지를 묶어보세요. 이렇게. 목적범위냐, 미수가 있느냐, 예비무, 선동, 선전이 있느냐, 자수특례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방금 봤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 미수, 예비무, 선동, 선전, 자수특례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소유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위 아니고 미수도 없고 예비무, 선동, 선전이 없고 자수특례도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처벌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곧 볼 텐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관여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차등 처벌이지만 소유죄는 동등 처벌이다는 점 봐두시고 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내란죄를 봅니다. 자, 87조네요. 자,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자, 목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범위구나. 그리고 행위 태한 폭동이구나. 폭동.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개념이 가장 넓죠.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행위는 폭동이다 했는데 폭행 협박이죠. 최광이 미칠 것이고 광이 미칠 것이고 그래서 폭행 중에서 가장 넓은 개념, 광이 중에서 가장 넓은 개념인 최광이 광이다. 그렇죠? 그리고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이면 된다고 봤고 밑에 판을 보면 역시 최광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밑에 보시게 되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이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쵸? 자, 밑에 판을 보시면 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이면 기수가 되는 것이다. 목적범위라고 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거리가 멀어요. 100% 그렇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으로 본죄는 상태범위다. 동그라미 치시고 됐죠? 자, 쭉 올라갑니다. 자, 조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구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겠다 이런 말이 그래서 1호, 2호, 3호가 나와 있는데 자, 1호는 수계고요.
2호는 중요 임무 종사자고요. 3호는 부하 내동, 단순히 폭동에만 단순 관여자입니다. 관여자. 그래서 수계는 형량이 사형무기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고요. 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성격 보시고 주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처벌을 달리한다. 됐죠? 다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목적 범위라 했습니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토 참절이 뭐고 국헌문란이 뭔지를 읽어보시면 돼요. 자, 91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의 이 목적은 증명사항이 엄격하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이면 족하다. 미필적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밑에 판례. 자, 91조 제2호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올라가 보죠. 자, 91조 2호가 1호가 있고 2호가 있잖아요. 2호 중에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례에서 2번 자, 마지막 줄 보시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국가기관인 거예요. 국가기관. 그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서 그들을 외폭해 하였다면 외포 동그라미.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다. 이런 말. 됐죠? 누가 이렇게 했나요? 전두환 군부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강한 위협을 가하여서 외폭해 하였죠. 그래서 국헌문란죄, 내란죄를 인정했던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도 되지만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다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2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것이 밑에 판례에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타조의 강의해 봅니다. 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서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을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그랬습니다. 자, 일련의 폭동행위가 있는데 이 폭동행위가 바로 내란의 애초부터 계획된 거야. 이런 폭동이 내란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란죄의 단순일지이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 반란 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그에 수반됐대요. 뭐에 수반됐대요? 반란할 때. 반란 과정에서 그에 수반되어서 일어난 이 지휘관 계엄 지역 수소 이탈 및 불법 진퇴죄. 참 말이 어렵나요? 수소. 군부대가 있는 군부대가 있는 그 지역을 이탈하는 것. 불법 진퇴. 군인이 진격하고 퇴각하는 것은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진격하고 퇴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불법이란 말은 상관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움직이는 거야. 군사력을 움직이는 것이 불법 진퇴죄입니다. 이것은 반란 과정에서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요 수소 이탈죄 및 불법 진퇴죄는 반란죄의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자, 판례 보면 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봤네요. 따라서 내란 과정에서 폭동에 수반되어 빨간색으로 수반되었대요. 수반되어서 일어난 이 살인행위는 내란죄의 흡수가 된다. 그래서 내란죄 일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수반되었다. 왜도 수반되었다는 말 나오지? 수반되었을 때는 전부 다 본죄에 흡수가 됩니다. 본죄에. 그래서 여기는 내란죄 과정에서
수반되어 일어난 살인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흡수가 되는 것이고 위는 반란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인 행위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살인이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현이 되었을 때에는 뭐처럼? 예를 들어 보세요. 요인 암살범. 요인 암살 있지? 정부 중요기관에 해당되는 요인 암살범 있지? 국무총리를 죽인다든지 대통령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해서 별죄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내란 과정에서 수반되어 일어난 이 살인은 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에 흡수가 되어서 내란죄 일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현이 되었을 때는 내란죄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 외에 별도로 내란 목적 살인죄가 된다. 아시겠죠? 자, 내란 목적 살인죄 조문 보시면 목적범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내란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 있습니다. 선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는 단 앞에 끊고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했을 때는 필요적으로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판례 하나 나오네요. 판례 보시면 이석기 사건인데 자, 내란 이 음모죄가 되려면 세부적인 합의는 필요가 없지만 자,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1번. 그리고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그래야지만 음모죄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것이 하나 있죠. 비슷한 것이 우리 총론 교재 가면 강도 음모가 있다. 그렇죠? 강도가 음모가 있다. 자, 가로 2번. 이 내란 음모죄가 성립을 하려면 단순히 이 내란에 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치? 총론 시간에 봤지? 뭘 봤어요? 총론 시간에? 예를 들면 한탕하자 사건. 한탕하자. 이 사건에서 땡땡 강도 음모죄를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한 것만이었기 때문에 강도 음모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강도 음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번 나와 있잖아요.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것. 야, 오늘 저 집 털래? 저 집이 재벌집인데 오늘 저 집 털자. 이렇게.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한탕하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돼요. 자, 저 재벌집이 금요일만 되면 회식을 한단다. 그치? 내가 몇 달 동안 꾸준히 봐왔는데 금요일만 되면 저 집에 불이 꺼져 있거든. 그리고 나서 12시, 11시나 12시가 되면 집에 오거든. 그러니까 12시나 12시가 되면 11시에서 12시, 밤 11시, 12시에서 집에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털어야 된다. 응? 이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전에 털고 튀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할 테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강도 음모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한탕하자라고만 하는 것은 강도 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 이 내란 음모죄가 되려면 그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 합의에 이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할 때 그때 바로 음모죄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탕하자라는 말을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밑에 판례 3번 보시면 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기관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합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한탕하자라는 것과 국가기관을 파괴하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내란 음모죄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것이 내란 선동죄는 될 수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선동이 뭐지? 선동. 우리 선동가라는 건 들어봤죠? 선동이라는 것은 남을 부추기어서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우리가 선동이라 해요. 선동.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그 얘기가 3번에 나와 있는데 3번은 참고로만 받으세요. 선동은 선동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동가가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이 사람의 고유 문제, 이 사람의 고유 문제. 그쵸? 그쵸? 고유 문제다 이거. 그래서 단순히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동죄가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가로 2번 보시면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한다든지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선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시키거나 증대시킬 여기까지 동그라미 칠까요? 내란 결의를 유발 또는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었을 때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선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번을 보시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발하여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진다면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합시다 라고 폭동을 했다는 이 일방적 의사 표시는 뭐로 볼 수 있다? 충분히 내란죄의 선동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선동으로 볼 수가 있지만 뭐로는 볼 수가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내란 음모죄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환죄를 가서 볼게요. 자,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 선동선전을 처벌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예비음모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번 체크하세요. 2번은 시험에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 이 불이행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비음모 선동선전죄가 없어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좀 정리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수, 예비음모, 선동선전이 모두가 있습니다. 자, 외환유치죄 읽어보시고 여적죄 볼까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징역 없죠. 벌금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된 것을 우리가 절대적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받으세요. 근데 판사위에서 장량감경이 하기 때문에 항상 사형으로 처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적죄. 이 이적죄라고 하는 것이 이로울 이자입니다. 적국에 이롭게 하는 죄가 되죠.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적죄 나와 있죠. 이적죄가 있고 그 다음부터가 이적죄가 있고 이적죄가 있고 이적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첩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죄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적죄가 총 몇 가지가 있죠? 94, 95, 96, 97, 98, 99. 그치? 근데 이적죄라고 하는 것이 적국에 이롭게 하는 죄가 이 딸랑 대여섯 개가 전부 다인가요? 적국에 이롭게 하는 죄가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을 형법 조문에 다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병 이적죄, 시설을 제공한 이적죄, 시설을 파괴하는 이적죄, 물건을 제공하는 이적죄, 간첩죄도 이적죄 한 종류입니다.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만 이적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적죄가 안 되는 건가요? 무수히 많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퉁쳐서 뭐라 불러요?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적죄의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명시적으로 법조문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보충해 놓은 보충 조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나머지 몽땅 다 일로 와라, 일로 들어와라고 해서 보충적으로 일반 이적죄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됐죠? 다시 이 원위치 한번 해볼까요?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모병 이적죄 나와 있죠? 적국을 위해서 모병, 군대를 모집해서 모집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에 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시설 제공 이적죄,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가 있고 자, 그 다음 일반 이적죄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 7조라고 하고 있잖아요. 7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라 그랬습니다. 이 7조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첩죄가 포함돼요. 간첩죄가
포함이 되는데 간첩죄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넣지 않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2조부터 98조에 명시가 된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일로 들어와라. 명시적 보충 조항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간첩죄를 볼게요. 간첩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뭐다? 간첩이다. 이런 말이에요. 형량은 똑같아요. 형량은 1항에 간첩, 방조 똑같이 형량이 정범하고 방조범이 똑같아요. 정범하고 방조범이 똑같다고요. 총론에 나와 있는 필요적 감경한다 하는 조항이 여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측이 총측보다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측에는 총측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범이나 방조범이나 형이 똑같아요. 누설한 자도 형이 똑같고요. 자, 그러면 간첩을 봅니다. 간첩. 판례 보시면 간첩이라 하는 것은 자, 밑에 기밀을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이런 기밀을 속한 사항이나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한다. 돼 있고 자, 밑에 적국입니다. 북한도 적국에 속하는 거죠. 우리 주적은 북한이죠. 적국과의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간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사연락이 없어요. 의사연락이 없는 이 편면적 간첩은 간첩이 아니고 단순히 예비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편면적 세모, 그 다음에 일방적 단편적 세모. 이것은 의사연락이 없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간첩 군사기밀죄의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예비에 속할 뿐이다. 그러니까 간첩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간첩에 해당하지 않지만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예비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첩 예비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군사상 기밀누설죄가 간첩죄에 속하기 때문에 간첩 예비라고 해도 괜찮은데 보통 간첩으로 보지 않아요. 자, 됐고 자, 다음 국가기밀. 국가기밀 군사기밀에 한하지 않는다. 민심 동향을 알려주는 거, 수배자 명단, 데모 상황을 파악해주는 거. 자, 북한 애들이 남침을 한다 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심 동향이지.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쵸? 삼국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그쵸?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적국을 침공할 때 제일 먼저 간첩이 들어가서 민심 동향이 어떤지를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다 했을 때 적국을 치기가 아주 좋죠. 이런 것을 알려준다. 간첩질이다. 간첩질. 그러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사실이라 그래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을 공지사실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기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간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갑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간첩에게 전달하였다 했을 때 무죄가 됩니다. 판례도 그런 취지가 되죠. 자, 중간 보시게 되면 공지 밑줄 것이고 X. 공지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은 공지 것은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말. 됐죠? 밑에 보면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기밀이다. 이걸 알려줘야지 간첩이 되는 것이지 그럴 가치가 없는 것은 간첩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밑에 판례 1번.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북한 괴뢰 집단이 알든 모르든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확인되지 아니함이 국민의 이익으로 되는 모든 군사기밀을 포함한다. 모든 동그라미. 그리고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북한 괴뢰 집단에 대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필요도 인정된다라고 하면 군사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기밀이 되는 것이므로 이걸 탐지하는 것 자체가 간첩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거 봤습니다. 자, 민심 동향 파악해주는 거, 해외 교포 사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알려주면 전부 다 간첩이 되는 거예요. 자, 착수시기 볼게요. 자, 착수시기 국내에 잠입 입국했을 때 착수가 있고 기밀을 탐지 수집할 때 기수가 된다 했는데 자, 밑에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착수시기. 자,
북한의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월남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국내에 침투 상륙했을 때 이때 바로 뭐가 된다? 착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침투 간첩일 때 그래요. 침투 간첩일 때는 국내에 침투했을 때 그때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침투 간첩이 있고 고정 간첩이 있는데 고정 간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령에 따라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다 동그라미 이때 바로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윗줄에 단순히 지령을 받았다 X 무인 포스트를 설정했다 X 이것만으로는 간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령에 따라서 기밀을 탐지 수집했을 때 착수가 있다. 언제? 고정 간첩일 때. 아시겠죠? 이 무인 포스트 설정이라는 것이 지령받는 거예요. 지령받는 거. 그래서 무인, 사람이 없는 포스트가 영어로 게시하다, 알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인, 사람이 접선하지 않고서 포스트, 어떤 기밀을 전달해 주는 것.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는 보통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그치? 간첩이 공동묘지에 가서 땅을 파고 이렇게 함에다가 그 기밀을 군사기밀 자기네 그 지령받은 것을 함에 놓고 땅을 파고 이 땅에다 묻고 이제 가죠.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른 간첩이 와서 이 땅을 파서 이 함에 있는 지령을 수령해서 이제 간첩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안 돼요. 낮에는 뭐 누가 보고 밤에는 누가 쥐가 든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분명 낮에 만나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사람이 가지 않는 공동묘지에서 기밀을 이렇게 땅에 묻고 전달하는 것. 이 무인 포스트 설정만으로는 간첩질이 아니고요. 그 지령에 따라서 국가기밀을 탐지할 때 이때 착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침투 간첩과 고정 간첩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수 시기는 이것은 가로 열고 이것은 고정 간첩 판례가 아니고 침투 간첩과 관련된 판례예요. 고정 간첩 판례는 이것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판례는 전부 다 뭐다? 침투 간첩과 관련된 판례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자,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도서 물건을 빨간색으로 탐지 수집하는 때 동그라미 이때 바로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언제? 침투 간첩일 때. 밑에도 탐지 수집 동그라미 밑에 탐지 수집 동그라미 전부 다 이때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탐지 수집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북한 측에다가 이 탐지 수집한 기밀을 보고하거나 누설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탐지 수집한 기밀 누설죄 뭐 이런 죄가 있나? 형법에? 없죠.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은 탐지 수집한 기밀을 보고 누설하는 것을 학자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요. 판례는 이 간첩죄 이것이 포괄된다. 포괄일죄다. 이렇게 판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밑에 나와 있지. 밑에도 누설이 나와 있고 누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설은 뭐로 본다? 포괄해서 간첩죄의 포괄일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판례는. 됐죠? 자, 밑에도 탐지 수집할 때 기수가 되는 것인데 이때 기수가 되는데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보도하여 제보하여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이 누설 자체는 뭐다? 별도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지 수집한 간첩죄에 포괄해서 일죄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별개죄가 된다고 하면 틀리네요. 가로 열고 이퀄 포괄 일죄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간첩 방조죄 볼게요. 자, 성질 보시면 간첩죄와 대등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총칙상의 공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범 강경을 할 수가 없죠. 대등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간첩행위 그 자체를 방조했을 때 방조가 되는 것이다. 간첩과 무관한 것을 방조하는 것은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빨간색으로 간접 방조죄와 방조죄는 대등하다. 대등 동그라미, 동일하다. 동일 동그라미, 마지막에 감경 밑줄 그시고 X. 자, 올라가 보면 간첩행위 그 자체를 방조했을 때 방조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이건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은 하지 않고 검은색으로 할게요. 난파한 대남 공작원을 상륙 동그라미, 신분가장 동그라미, 접선 방법 합의 동그라미. 이것은 방조라고 보았는데, 자, 그 다음은 출제가 잘 되네요. 파란색으로 드시고. 자, 무전기 메모리죠. 이것을 망을 봐주었다. 메모리 자체는 간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조한 것은 역시 간첩 방조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밑에도 무전기 메모라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것도 방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 두 가지는 무전기 매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묶을게요. 숙식 제공이 방조는 아니잖아요. 밑에도 숨겨주었다. 간첩행위 자체를 방조한 바가 없죠. 단순한 심부름 해주었다. 이것도 간첩행위 그 자체를 방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 군사상 기밀누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군사상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이것이 군사상 기밀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직무 관계가 없이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간첩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보충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 이적죄가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판례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별표 쳐보시면 여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군사상 기밀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그때는 일반 이적죄가 된다. 그것이 99조입니다. 99조. 자, 올라가 보면 혹시 빨간색으로 직무에 관하여 동그라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6번을 보시면 역시 예비음모 선동 선지죄가 나와 있죠. 단 앞에 끊으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 불이행죄 진정 부작위범이다. 1번 진정 부작위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총론교재의 부작위범 파트에 나오고요. 그쵸? 두 번째는 그 앞에 서론에서 공부를 했듯이 뭐가 없다고요? 미수가 없다. 조문해 보세요. 미수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어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이 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 국기에 관한 죄를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노트를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국기국장 모독죄, 국기국장 비방죄 우리나라 겁니다. 외국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목적범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오세요. 여기 나와있지? 목적범이다. 자, 조문 볼게요. 자, 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다. 검은색으로 목적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3번 국기국장 비방죄 나와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 동그라미. 그쵸? 비방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죠. 자,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하면 처벌됩니다. 그쵸? 국기국장이 객체인데요. 국기국장은 태극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문장, 군기라든지 대사관이나 공간의 휘장 이런 것들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전부 다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것은 공용 사용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가정용 태극기 이것도 여기 객체가 되는 거예요. 사용을 불문한다. 아시겠죠? 그 점에서 뭐하고 다른가 하면 뒤에 나옵니다. 외국 국기랑은 좀 달라요. 외국 국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2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 나와 있지? 도표를 보시게 되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 객체의 범위 나와 있죠. 우리나라 국기이고요. 이건 외국 국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기는 공용 사용이 불문이다. 그러나 외국 국기는 공용만 한정된다. 가로 열고 사용은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 또 됐고, 그 다음에 소추조건 관련해서 우리나라 것은 소추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짤 없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 국기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돼요. 합의만 잘하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봐두시고요. 객체의 범위하고 소추조건을 좀 봐두시면 돼요. 5조는 됐고, 이런 것은 뭐 출제가 잘 안되고 마지막만 잘 보시면 돼요. 5조는 형법 총칙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립니다. 됐고, 자, 다음 국교에 관한 죄를 볼게요. 국교에 관한 죄. 자,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면 말씀드렸지? 외국 원수, 외국 사절, 그 다음에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는 역시 목적범위다. 그쵸? 그 다음 외국에 대한 사전죄는 예비무가 있다. 나머지는 됐고, 판례는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좀 판례가 있을 겁니다.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여기서 서론에서 1번 체크하세요. 1번 체크. 밑줄 그세요. 외국 원수, 외국 사절,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전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예비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밑에 볼게요. 자, 대한민국에 체제하는 외국 원수지. 외국 원수지. 그 밑에 108조를 보면 외국 사절이지. 그쵸? 각각 뭐가 있는가요? 폭행, 협박이 있고, 모욕이 있고,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밑에도 폭행, 협박이 있고, 모욕이 있고,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두 가지, 107조와 108조는 110조 체크하세요. 전부 다 뭐다? 반의사 불벌죄다.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아도 쓰세요. 알아도 써. 쓰는 순간 머리에 각인돼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써야 돼요. 자, 차이점 볼까요? 우리 맨 앞에서 개인적 법에 갈 때 모욕죄, 명예훼손죄 봤죠? 근데 거기에는 공효성을 필요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국가적 법익에서는 공효성이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 법익에서는 필요했는데 국가적 법익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310조 위법성 조각서에 있잖아요. 여기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였잖아요. 그쵸? 친고죄였는데 여기서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모욕죄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본죄에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외국 사절의 신체 동그라미에 가해지면 된다고 봤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신체에 접촉을 할 필요까지는 없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밑에 2번 나와 있지. 자, 쭉 보시고요. 계란 4개를 던졌는데 그중 2개가 위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네트에 맞았어요. 유리창 및 본네트 동그라미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외국 대사의 몸에 맞진 않았어요. 몸에 맞지 않고 자동차에 맞은 거예요. 이것도 본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절 폭행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됐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외국 국기 나와 있잖아요. 외국 국기입니다. 역시 목적범위죠. 목적범위죠. 그리고 보세요. 공용에 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없죠? CF 사용이 없어요. 사용이 없다. 그래서 그 대사관에 휘날리는 그 미국 성족이라든지 일본 일장기라든지 그치?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손상 제거 오욕했을 때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슨 무역 협상을 잘 못 맺어서 미국 그 농수산물이 개방되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성난 농민들이 이 농기구를 끌고 와서 서울에 집결해서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미 성조기를 불태운다 라고 하는 거 TV에서 본 적 있죠? 그럼 처벌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공용물이 아니고 사용물, 그치? 어디 문방구라든지 그런 데서 성조기를 사왔기 때문에 그것은 공용에 공하는 그 국기가 아니잖아요.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기라든지 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벌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에서 사와서 불태우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 형법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역시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나와 있네요. 자, 됐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사전죄 나와 있죠? 사전, 전쟁입니다. 전쟁. 외국에 대해서 사사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 순해요. 순해서 뭐 함부로 외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지만 이슬람 계열은 좀 다르죠. 이슬람 계열은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듯이 뭐 사사로운 전쟁을 개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처벌하는 조항이 외국에 대한 사전죄가 있다. 그리고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 이거 참고로 받으시고 뭐 중립명령 위반죄 이런 것은 뭐 백지영법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영법이라는 건 몰라도 돼요. 자, 다음. 자, 외교상 기밀 누설죄 나와 있네요. 자,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밑에 탐지하거나 수집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다. 그리고 탐지 수집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다음 앞에 거와 똑같이 공지사실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밑에 팔로 보시면 역시 파란색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세모, 이미 보도가 되어 있다 세모, 공지사실이지 이런 것은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